국힘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안 보면 안 될까요? 네. 아예 농담입니다. 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또 일들이 있어서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문자로 받았대요. 의총이 취소된 걸.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국힘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라고 앉혀놨지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의원 다수 특히 이제 과거 당권파라고 불리는 범친윤과 이제 찐윤계들끼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소위 이제 따돌림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있는 갈등 상황이라는 게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뭐 개혁안, 혁신안이라는 것이 당내 갈등을 뭐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에 가까운 그런 주장이거든요. 물론 늦어도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해봐야 그저 서던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요. 비대위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조차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아는데 김용태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어쨌든 던진 것이고 이 갈등이 당내 갈등 사안으로 불거진 건 뭐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친윤계라든지 의원들 다수가 김용태 위원장에게 알려주지 뭐 문자로 알려주고 의원총회를 취소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 갈등을 그냥 보여주는 그냥 단초일 뿐이고요. 앞으로 더 이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6월 16일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16일에 이제 원내대표 국민의힘 새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게 되면 이 갈등은 아마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이고요. 네. 원내대표가 6월 16일이니까 6월 16일에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히게 되면 아마 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새 원내대표를 권성동을 주축으로 해서 친윤계 인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왜 의총을 하냐. 의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특검을 통과시켜서 이거 그들 얘기입니다.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쇄신 얘기할 때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핵심적인 건 6월 30일 날 너 끝나잖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6월 30일 날이 끝나게 되고 6월 30일 날 끝나게 되면 당연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김용태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용도는 폐기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6월 30일 날 끝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모든 당의 쇄신이든 뭐든 이것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6월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원내대표가 다 하는 게 맞잖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들이 3특검을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싸우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그러면 그 싸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친윤 출신들 친윤인 어떤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국힘 관계자가 뭐 예를 들면 수사 결과에 따라 국힘이 괴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뜬 거죠. 그러니까 괴멸적 타격. 수사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웃긴 거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한 짓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 상황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라는 사안이고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국힘이 내란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만치 않은 6월 이후에 전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07명이 이제 계속 나와서 싸우겠죠. 뭐 정치보복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정치보복을 누가 하라고 하는, 정치보복은 아닙니다만 그거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특검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쇄신할 수 없겠다. 국민의힘은 고쳐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선견지명이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니네들은 해산될 정당이야라고 그냥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는 뭉치면 더 죽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범친윤으로 다시 재편되는 지금은 혁신을 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내걸었지만 어차피 무늬만 혁신인 거고 당을 어떻게 수습하고
권력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골몰만 당권파들이 소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윤계 의원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뭉쳐봐야 결국 3특검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이 정당 해산의 위기에 가까운 누군가는 수사 대상이 되고 내란에 가담한 의원들이 실제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정치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 해제 국면에서 실제 윤석열의 오더를 받고 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뭉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뭉치면 당은 오히려 더 와해되는 국민들의 여론으로 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뭉치면 죽는 그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든지 혹은 당내에서 그나마 어떻게든 이 당을 정상화해보려는 친한계들의 조금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더 국민 여론의 힘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싶지만 어쨌든 정치는 수싸움이기 때문에 친한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들 제 판단은 물밑에서 친한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조차도 수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뭉치면 뭉쳐봐라.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참극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다 장악을 하려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친윤 중심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 늪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널 것 같아요. 하나의 늪은 뭐냐면 내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내란 우두머리와의 절연.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인 거죠. 두 번째가 후보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에 의하면 정당 해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야밤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예를 들면 당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당원에 대한 배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문제예요.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합법적 선거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정 체제에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정당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 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 스스로 지금 낭떠러지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만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한국리서치의 조사거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6.3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자들 중에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어떠냐 10점 만점에 5.3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잘했다 6점에서 10점이라는 응답이 47%고 잘못했다라는 게 35%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김문수를 뽑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우리 당 내에 많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응당 이미 대선이 끝나고 합리적인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쨌든 이 당권을 거머쥐고 이 뭐랄까요 당내 갈등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 당내 구도가 재편되고 그 이후에 아마 저는 세대 교체론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주자를 내세워서 한번 이미지 세탁을 해보거나 간판을 바꿔보려고 노력할 텐데 아니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DNA는 그대로 간다고 해서 당의 얼굴만 바뀐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 텐데 이대로만 그냥 계속 간다고 한다는 건 국민들 여론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동떨어진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일단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국힘이 좀 뼈아프게 들었으면 하는 그런 예, 근데 바람입니다. 정신 못 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 해산을. 야, 우리가 107명이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산 요건은 그겁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가의 여부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국민들이 이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인사들을 모아 1타 정치 여기까지 듣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